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신이 어제 10%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2.6%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엑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매도할 때는 분명하게도 영상에서부터 싹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죠. 자,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부터 영상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만큼, 자, 이번에도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 매도할 때입니까 매수할 때입니까? 오히려 매수 타점 들어갈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영상을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다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프로그램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샀다 팔았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한 물량을 쓸어갔었던 프로그램이 오늘 굉장히 미미한 양만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이 아무래도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가 있다. 바로 이 투자 경고 룰에 의해서 40% 룰에 의해서 너무나도 급하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진행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전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털어야 하는 그 대한광통신의 투자 경고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이미 털었고 이제 단기급 등에 대한 투자 경고 룰은 철저하게 회피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끝은 이렇게 투자 경고를 그냥 노빠꾸로 진행시켜 버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피날레를 분명히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구간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이 대한광통신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미장의 흐름을 같이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지금 한 종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면서, 우리 대한광통신 오늘 기사도 한 가지 떠줬었는데, 자, 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면서, 자, 우리 대한광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처럼 과거에 이런 화려했었던 영광 다시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 320만 주 가까이나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어제의 이 10%밖에 못 올라갔었던 이런 상승폭을 제한했었던 그 주범이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개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한광통신이 올라감에 있어서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드려야 되는 미장의 흐름부터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닝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가 플러스 0.01%에서 끝났었던 어제장의 흐름이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있는 중인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7%대를 기록해 주면서 개파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개파락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빅 이슈가 터졌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일단 우리가 기사를 좀 들여다봤더니만은, 마벨 테크놀로지 깜짝 실적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면서 여기 좀 재미있는 말이 등장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은 실적 상회 폭의 아쉬움 때문이라고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일단 상정을 해놓고 나서 요것을 상회를 많이 못해줘서 아쉬워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공매도가 더 많이 설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그냥 하나의 명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지간에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단순한 실적 상해가 아닌 압도적인 어닝 블로우아웃을 기대했으나 실적 상해 폭이 1.1%에 그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7%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대한강통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예상해보기로는 지금 이 마벨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장 투자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아무튼지간에 대한강통신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가 저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슬쩍 말씀드렸었지만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도가 지금 무섭게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의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단기간에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을 했었던 이틀 동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뭐 6만 주 아니면은 뭐 3만 주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던 최근의 흐름에서 지금 30만 주, 28만 주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게 잡아도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공매도가 늘어났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공매도 잔고 보유 순보유 잔고 금액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까지 우리가 같이 앞으로 이 팔로우업 되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시청 중에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일단 이 대한광통신 최근에 공매도가 그래도 꽤나 많이 줄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숏 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300억 정도 있었던 이 공매도의 보유 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200억까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잔고 금액이 줄었다, 즉 숏 커버가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00억 정도는 더 사서 빠르게 상환을 해야 되는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매도가 가장 기승을 부렸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쌍봉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까지 여기서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윗구간에서는 공매도를 모아줬었던 공매도 세력들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대놓고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구간이 여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쌍봉 만들어 놓고 매물대 싹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하락 관점에서 숏배팅 잡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아주 강력하게 공매도가 쏟아져 들어왔었더라는 말씀이고, 6월 15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제가 6월 15일 얼마나 들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거의 한 570억 정도, 600억 가까이 좀 들어왔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공매도 대차장 이 순보유 잔고 금액이 많이 줄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아직도 20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70% 가까이 외국인 세력들이 보통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오히려 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슈까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숏 스퀴즈도 터질 수 있을 뿐더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숏 커버의 형태로 무난한 상승 흐름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 개인분들의 광기가 달라붙는 구간을 이용해서 거래 대금을 터트려 주면서 그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위에다가 벽을 설치하고,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업팅 룰을 적용받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업팅 룰 예외 조항까지 이용해서 무섭게 주가를 빼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범위가 2만 원을 찍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2만 5천 원을 찍고 그렇게 될 것이다, 3만 원을 찍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확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거래대금을 미친듯이 터트려주면서 그 구간에서 매도벽을 설치하면서 이 갑자기 끌고 오고 있었던 물량을 싹 다 덤핑하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매도 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드리면, 일단 외국인들이 판다. 외국인들이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써서 거래를 하는데, 프로그램 외국인 많이 팔면서 이 창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JP모건 많이 매수를 좀 진행했었던 만큼 JP모건 원래 샀다 팔았다 합니다.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
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진행하면서 자, 거기서 우리가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까지 같이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창구가 키움증권, 토스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외국인들의 물량을 싹 다 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받아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대한광통신 갑작스럽게 공매도의 거래량이 폭증하는지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그 구간에서는 앞전처럼 이렇게 갑자기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대한광통신 언제 팔지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대한광통신 매도로 같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5월 12일이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5월 12일 날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때에 특히나 대한광통신은 보통 투자 경고를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피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5월 12일 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증거 영상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5월 12일 날 대한광통신을 촬영을 딱 해드리면서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에 대해서 5월 12일 날에 정확하게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낙폭이 발생했었던 상황이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미 매도하고 떠났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저랑은 진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유튜버, 굉장히 유튜버로서 쉽지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때 당시 대한광통신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광기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기에 서려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매도하시죠라고 찬물을 딱 끼얹는 순간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서 진짜 돌팔매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 관점의 방송을 촬영을 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맞췄다라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팔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매도 타점까지 좀 대응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5월 12일 대한광통신을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잡아갔었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살짝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게, 투자 경고에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일단 기계적으로 그날에 일단 매도 타점을 어느 정도는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4일차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입을 했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지금 약간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팔고 떠날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팔 때는 앞전처럼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이 우리가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자, 일단 5분 봉상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봐주면서 급락이 연출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라와 주나 싶더니만 저항선에 딱 가로막히면서 그 이후로 갑자기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휴린로봇처럼 갑자기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상을 보고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이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께 문자로 타점 안내를 탁 한번 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한 통 남겨두시면은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이 말아 올렸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전일 종가나 이런 구간에서 저항에 딱 맞닥뜨리면서 그 이후로 갑자기 줄줄 흘러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 휴림 로봇의 차트가 너무나도 오버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휴림 로봇도 어떤 구간이 좀 있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정말로 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만들어내봐주면서 이것도 사실 이 JP 모간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던 휴림 로봇이 여기서 갑자기 잘 가고 있다가 급락이 연출됐었죠. 이 급락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일봉상 어떤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딱 이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광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할 때 프로그램들은 싹 다 팔고 도망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엄청난 거래량에 숨겨서 본인들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28% 가까이 밀렸었던 정말로 끔찍한 하락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제가 이 구간에서 영상 촬영을 딱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매도해 보시죠 라고 딱 말씀을 드렸었던 그 구간이 여기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가 부근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고 리테스트가 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촬영하는데 30분 그러면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또 30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1시간이라는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건데 만약에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시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후에 갑자기 딱 봤는데 이렇게까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을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이런 휴림 로봇 같은 급락 사태 발생하기 이전에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에 대해서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실 텐데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두셔야지만 이 팔 때 우리가 같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로봇 종목 한 종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중에는 별다른 프로그램 매도세는 관찰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기계적인 셋오프가 일단 나온 다음에 이 아래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대한광통신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하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사가 한 가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광섬유 가격 상승 AI 데이터 센터 수요 수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영증권 측에서 28일 대한광통신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분석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광섬유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고다심 케이블 공급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대한광통신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심에 있어서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유상증자 이런 내용의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무슨 작전주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너무 시원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대한광통신 실질적으로 무슨 아무런 이 알맹이도 없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펄이라고 하죠. 재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주가 다짜고짜 상승시키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매출이 무려 여러분들 2월에서 6월까지 해서 6.3배 가까이 증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매출이 증가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바로 이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공급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봐야겠죠. 여기 공급하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3분기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그 3분기 실적 까보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이미 3분기 실적 나오고 사면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눌림목으로까지 잡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자, 급하게 간다고 하면 대한광통신 5일선을 지켜주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지금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연출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고 하면서 20선이 60선을 뚫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배열 상태에서의 대한광통신 너무나도 추세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결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 피하는 그 힌트에 대해서 분명히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첫 번째로 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팔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그 구간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숨기면서 덤핑할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서 공매도벽을 설치하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대한광통신 지금까지 번번이 투자 경고 들어가면은 항상 조정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것은 없겠지만은 지금까지는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은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피하는 기준 분명히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경고 진행이 된 이후로 자, 조정 보여줬었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일차 때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에서 우리가 그 이후로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이 분명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이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는 피해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대한광통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투자 경고에 진행이 되면서 단기적인 고점 피해드렸었고, 그러면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았었고, 다시 한번 올라가나 싶더니만 빠지는 패턴 지켜보면서 이날의 매도 타점까지도 우리가 이 본절 대응으로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딩의 기본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이 대한광통신이 올라가나 싶더니만 여기까지 딱 내려온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그냥 대한광통신 기다리면 올라가 라는 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본전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내려오느라고 했을 때는 잘라야죠.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잡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리스크를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으로 연출될 때 이 분명하게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개인분들이 환희에 차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때 외국인들은 조용히 자기들을 돈을 챙기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환희가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위에다가는 공매도 벽까지 딱 설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진짜 당하지 마시라고, 분명히도 이 영상에서도 매도 타점 대응하는 방송을 좀 촬영하겠지만은, 자, 영상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딱 한 통 보내두시는 분들께는 나중에 대한광통신의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매도 타점 정확하게 문자로 대응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